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강원도 국도변 가로등도 듬성듬성한 길가에 수진네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녹슨 철제 문틀, 그리고 유리창에 붙은 색바랜 메뉴판. 20년은 좋게 된 듯한 이 식당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한재민은 차에서 내려 식당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롱코트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듯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네 분식.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이겠지요.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문을 밀었습니다. 따르릉 문을 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식당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5개, 의자는 비닐이 찢어져 스펀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달력과 색바랜 풍경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어 옆 의자에 걸쳤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명품이었습니다.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 회의실, 그리고 끝없는 보고서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강인함이 느껴지는 눈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이 재민의 손에 멈췄습니다. 그의 왼손 약지에 낀 은반지, 소박하고 낡은 디자인의 반지였습니다. 여직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반지요. 재민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 정수진이 생전에 끼고 다니던 반지와 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맞춘 우정 반지라고 했었습니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재민은 그녀의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 반지가 어떻게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똑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 반지, 수진이 말했던 친구, 설마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재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명아요. 그 이름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명아, 수진의 고등학교 친구, 늘 밝게 웃던 여자, 수진의 결혼식 날 축하 인사를 건네던 그 얼굴. 그러나 그 후로 연락이 끊겼던 사람. 재민은 수진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명아는 어떻게 지내? 수진은 그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여직원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16살 때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직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지면서 재민은 자신의 손을 가만히 쥐어보았습니다. 은반지가 손가락에 차갑게 닿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였습니다. 재민은 숟가락을 들었으나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의 어느 여름날, 수진의 소개로 만났던 명화, 밝고 쾌활했던 그녀. 그러나 그 후 수진은 명화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얼굴을 어둡게 했습니다. 명화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수진은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미는 그 이유를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직원이 물컵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재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선. 어딘가 수진을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착각일 것입니다. 그저 이 공간이, 이 분위기가 수진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겠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은지요. 은지 씨. 재민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은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민은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재민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은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00원입니다. 재민은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 안 돼요. 현금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재민은 지갑 속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건넸습니다. 은지는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재민은 카운터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명의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한 명은 수진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명화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진, 엄마가 남긴 거예요. 유일하게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무겁게 보였습니다. 은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쥐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재민은 서울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이사회, 계약건, 해외 투자자 미팅. 그러나 그는 모두 미뤘습니다. 비서실장은 당황했지만 재민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게. 그는 국도변 작은 모텔에 묵었습니다. 낡은 온돌방이었습니다. 이불에서는 오래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으로는 트럭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명화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수진네 분식으로 가야 한다고. 오후 2시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재민이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은지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을 보자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또 오셨네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찌개 드실 거예요? 아니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고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카운터 뒤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머니에 대해서요.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정수진이었어요.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 이모, 이모라고 불렀나요? 엄마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요. 재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 이모를 만난 적이 있나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엄마가 자주 사진을 보면서 울었거든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은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진과 명화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수진이 남긴 거예요. 명화 씨와 함께 찍은 거라고 했어요. 은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을까요? 이때는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사진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어요.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엄마가 스스로 그랬다는 걸. 엄마는 중독자였어요. 술이랑 약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밤마다 울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요? 은지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민 오빠. 그 순간 재민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엄마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전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재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당신이잖아요. 한재민. 은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있었어요. 이름도 사진도. 당신이 엄마를 버렸다고. 수진 이모를 선택했다고.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명화 씨와 사귀었잖아요. 은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일기에 다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았는지, 당신이 떠났을 때 얼마나 무너졌는지. 재민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수진의 소개로 명화를 만났습니다. 함께 바다에 갔습니다. 캠핑을 갔습니다. 명화는 밝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재민은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재민의 집안에서 수진과의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명문가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재민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명화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결혼해야 해. 명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행복해. 그 후로 명화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민은 그녀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몰랐어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화 씨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모르면 끝인가요?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당신 때문에 무너졌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낳았어요.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은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재민의 손가락에 낀 것과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이거랑 편지를요. 은지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민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은지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줄 때쯤이면 아마 내가 많이 컸을 거야.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미안해. 내 아빠 이야기를 해줄게. 내 아빠는 한재민이라는 사람이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엄마를 선택하지 않았어. 수진 언니를 선택했지. 엄마는 그걸 원망하지 않아. 그 사람도 수진 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엄마가 약했을 뿐이야. 은지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엄마가 없을지도 몰라. 엄마는 너무 지쳤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내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내 아빠는 미워하지 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반지를 끼고 살아. 그게 엄마랑 수진 언니의 약속이었어. 평생 친구로 살자. 엄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은지야. 사랑해. 재민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명아 씨가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은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수진 이모를 선택했을 거예요. 집안도, 돈도, 모든 게 그쪽이었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혼자 저를 낳았어요. 친척들한테 쫓겨났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술집에서 일하다가 약에 손댔어요. 그렇게 무너졌어요. 재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제발 나타나지 마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는 게 괴로워요. 당신 얼굴을 보면 엄마가 떠올라요. 엄마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재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 전 아버지예요. 아버지?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죽을 때도, 제가 혼자 엄마 장례 치를 때도 어디 있었어요?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앞치마를 다시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재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카운터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과 명화의 웃는 얼굴, 은반지를 낀 그들의 손가락. 그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지는 빼지 마세요. 재미는 멈춰섰습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 반지를 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신 미워하지 말라고.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재미는 모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은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수진과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명화의 고통이었고 은지의 상처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책임을 지겠다고. 어떻게든 은지와 화해하겠다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재민은 매일 수진네 분식 앞을 지나쳤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 너머로 은지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재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사무실, 고급 승용차, 끝없는 회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가난을, 외로움을 견디며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말을 걸 수는 없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재민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들어서자 이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님, 뭘 찾으시나? 이은지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이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지를 왜 찾아? 아는 사람입니다. 이장은 재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싼 코트, 깔끔한 구두.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게 명백했습니다. 은지는 고생 많이 한 애야.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요? 그렇지. 명화가 죽고 나서 친척들이 다 떠났어. 은지는 16살에 혼자 남았지. 그 식당도 명화가 남긴 건데 빚이 많아서 거의 은행 거였어. 재민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지가 그걸 다 갚았어. 10년 넘게 일하면서 새벽 배달도 하고 밤에는 공장도 다니고 그러다가 군대 갔던 남자를 만났지. 제대하고 결혼했어. 근데 그 남자가 사고로 죽었어. 은지 뱃속에 애가 있을 때였어.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이라고 딸이 있어. 5살이야. 은지는 그 애 하나 보고 사는 거지.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지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 애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슈퍼를 나왔습니다. 재민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의 삶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6에 혼자 남겨진 아이. 10년 넘게 빚을 갚으며 살아온 여자. 남편을 잃고도 딸을 키우며 버티는 어머니. 그는 자신의 삶과 비교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대학도 결혼도 사업도 모두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수진과의 결혼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가문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진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은 은지에게 이어졌습니다. 재민은 핸들을 쥐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해.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틀 후 재민은 다시 식당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은지는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오셨네요. 은지 씨. 재민이 말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한 번만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전 은지 씨를 돕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도움 없이도요. 재민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빚이 있다고 들었어요. 식당도 아직 완전히 은지 씨 것이 아니라고.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싫어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건 죄책감으로 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책임이에요. 제가 명화 씨에게 그리고 은지 씨에게 져야 할 책임이에요. 책임?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이라니. 웃기지도 않아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장부를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그때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통통한 볼, 큰 눈, 단발머리. 손에는 그림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아이가 은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린아,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엄마 그렸어. 아이가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와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인이 재민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야? 은지가 재민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손님이야. 손님? 밥 먹으러 왔어? 할인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재민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아저씨 배고파서 왔어. 할인이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맛있어. 재민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김치찌개 먹어볼까? 좋아. 할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재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저씨 이름 뭐야? 재민이야. 재민 아저씨. 나는 할인이야. 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재민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명화의 손녀구나.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 손녀.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뚝배기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인이 재민 옆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 내가 그린 거야. 재민은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할인. 둘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엄마가 그랬어. 그렇구나. 아저씨는 아빠 있어?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아저씨 아빠도 하늘나라 가셨어. 그럼 우리 똑같네. 할인이 웃었습니다. 재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재민은 계산을 했습니다. 은지가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재민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은지는 명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은지는 명함을 밀어냈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재민은 명함을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예요? 재민은 멈춰섰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야 믿겠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필요하다면요.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필요한 적 없어요. 지금도 필요 없고요.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재민은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요. 속죄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요. 재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재민은 모텔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편지 몇 통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필체였습니다. 그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재민에게 당신은 모를 거예요. 명화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나는 알았어요. 명화가 임신했다는 것도,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에게도 명화에게도. 나는 겁쟁이였어요. 명화를 잃을까봐, 당신을 잃을까봐. 미안해요, 재민. 나는 당신의 아내지만 명화의 친구로서는 최악이었어요.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한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국도변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진, 왜 말하지 않았어? 그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수진네 분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간판도 안쪽도 모두 어두웠습니다. 재민은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카운터 위에 액자가 보였습니다. 수진과 명화의 사진, 은반지를 낀 두 사람의 손. 재민은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반지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반지는 대체 뭐였을까? 우정의 증표였을까요? 아니면 죄의 흔적이었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을 다녀오는 길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재민을 보자 멈춰 섰습니다. 뭐 하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요. 새벽 5시예요?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추워요. 빨리요. 재민은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지가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카운터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은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찢어진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종이컵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스턴트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왜 자꾸 오세요?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라고 해도 오고, 필요 없다고 해도 오고. 재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미안해서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 뭐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뭐가 달라져요? 엄마가 돌아와요? 제 인생이 바뀌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요. 하지만 전 알아야 해요. 명아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은지 씨가 어떻게 자랐는지. 은지는 비웃었습니다. 알아서 뭐 하려고요? 책임지려고요. 책임? 은지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늦은 책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민이 말했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었어요. 은지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요. 정수진. 명아 씨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요. 은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민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쓴 편지였습니다. 은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진 이모가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 이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 이모는 착한 사람이라고.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다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도, 수진 이모도, 당신도 다들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저만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재미는 무릎을 꿇고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 씨,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은지가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진 이모도 용서할 수 없어요. 알아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해요? 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재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숨기고 싶지 않다고?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30년을 숨겼잖아요. 재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일기장이 있어요. 재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당신 이야기가 많아요. 처음 만난 날, 함께 바다에 간 날, 헤어진 날. 은지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재민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재민은 노트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1995년 7월 14일. 오늘 재민 오빠를 처음 만났다. 수진 언니가 소개해줬다. 키가 크고 웃는 얼굴이 좋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1995년 8월 3일. 오빠랑 바다에 갔다. 수진 언니도 함께. 파도가 높았다. 오빠가 내 손을 잡아줬다. 행복했다. 1995년 10월 12일.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다. 수진 언니랑 나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울었다. 1996년 3월 5일 임신했다. 오빠의 아이다. 말할 수 없다. 수진 언니를 배신할 수 없다. 1996년 9월 20일 은지를 낳았다. 작고 예쁘다. 오빠를 닮았다. 미안하다 은지야. 재미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가세요. 제발. 재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은지 씨, 그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재미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100m 너머로 은지가 보였습니다. 식당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민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재민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재민은 사표를 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임자를 정하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회사는 돌아갈 겁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강원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도변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수진네 분식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는 매일 식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은지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할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은지가 마음을 열어줄 날을.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한재민은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국도가 보였습니다. 멀리 수진네 분식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식당 앞을 지나쳤습니다. 천천히, 마치 우연인 것처럼 유리창 너머로 은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재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재민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눈이 쌓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습니다. 식당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쉽니다. 재민은 그 쪽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의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그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작은 인형이 보였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민 아저씨, 혼자 어디 가니? 마트 갔다 와. 할인이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어. 아파서.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많이 아프시니? 응. 열도 나고 기침도 해. 재민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가 같이 가줄까? 응.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할인이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눈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아저씨, 눈사람 만들 줄 알아? 응. 잘 만들어. 진짜? 나중에 만들어줘. 그래.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뒤편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저씨도 들어와. 재민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플라스틱 밥상. 벽에는 할인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이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재민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할인이를 만나서요. 은지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민은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재민은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아, 엄마 약 어디 있어? 저기. 할인이 찬장을 가리켰습니다. 재민은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은지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약을 삼켰습니다. 감사해요. 병원은 가봤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만들어야죠.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당 문 닫으면 수입이 없어요. 할인이 유치원비도 내야 하고.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된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민은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간단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뭐 하세요? 죽 끓여요. 안 해도 돼요. 앉아 계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아저씨 요리 잘해? 모르겠어. 나는 맛있을 것 같아. 할인이 웃었습니다.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재민은 그릇에 담아 은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은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재민은 할인에게도 죽을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재민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왜 이래요? 뭐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재민은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그냥은 없어요. 재민은 물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한 적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재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민은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 달려와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가지 마. 할인아, 아저씨 가야 해. 싫어. 같이 놀아줘. 재민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진짜? 응. 약속해. 할인이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재민은 그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약속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매일 은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사다 주고 할인과 놀아주었습니다. 은지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물었습니다. 왜 회사를 그만뒀어요? 중요하지 않아서요.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중요했어요.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데요? 재민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요.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당신의 가족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재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국도변에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수진네 분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재민이 페인트 칠을 도와주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의자도 바꿨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느 날 은지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 안 해도 돼요. 왜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거 이제 믿으니까요.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울 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진 않을 거예요. 아직은요. 괜찮아요. 재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재민, 은지, 할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할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와? 재민은 놀라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할인이한텐.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할인이가 봐요. 은지가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재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할아버지 내일도 올게. 야호! 할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재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은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명화의 반지였습니다. 그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수진, 명화. 그는 두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괜찮을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재민은 그 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민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지가 카운터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셨네요. 네. 재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요. 또요? 네. 여기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서요. 은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국도를 따라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민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지가 물컵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재민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였습니다. 수진네 분식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식당 안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반지는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약속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습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늦은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